기다렸던 영역권은 왔습니다. 그쵸?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K하이닉스라는 종목이에요. 일단 종목 코드 번호가 000660번이고요. 자, 지금 보면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리포트 최근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이번엔 메리츠증권 리포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좀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조금 추가되거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칭 채널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못 입력을 하시거나 그랬을 때는 사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카카오톡 상단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를 좀 클릭을 하시고요. 아이디로 추가 요 버튼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추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디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HBTV1004 입력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 허브경제TV 로고와 그 다음에 그 친구 버튼, 친구 추가 버튼이 생성이 될 겁니다. 요거 다시 한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인사말 남겨주시면 상담 진행이 될 거예요. 이대로만 진행을 하시더라도 사칭 채널로 들어가는 것은 좀 피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SK하이닉스 일전에 지난 영상에서 한번 실적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요 1조 3,200억 정도 나왔죠.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 한 37% 정도 증가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중은 재택근무와 원격 교육을 위해서 PC 수요 강세와 중화권 모바일 고객들의 점유율 경쟁으로 인해서 그 견조한 모바일 수요가 지속이 되고 메모리 시장이 빠르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좀 늘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일찍 언급된 그 이름 투자, 다만 과도한 우려는 좀 경계해도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나왔거든요. 긍정적인 영업상황 대비 재무 투자 지표에 대한 뭐 우려, 일부 우려 섞인 시각이 도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2021년 1분기 설비 투자액이 4조 1천억 원, 그래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동사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고요. 장비 리드타임 증가에 따라서 2020년의 설비 투자가 조기 집행한다고 좀 밝혀졌습니다.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수요 전망 가시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 확대에 대한 언급은 아래와 같은 단계적 업황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1단계는 뭐예요? 공급 측면에서 경쟁사의 점유율 의식 및 장비 확보 욕구를 자극해서 동반 투자 확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의 조기 집행은 결국 미확정 상태에서 미래 투자에 선행하는 게 아닌 전방위적 투자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단계로는 만약 선도 업체의 투자 확대마저 포착될 경우 고객사들의 구매 전략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공급자보다 재고 수준이 높은 수요자들이 공급자의 생산 여력 감소가 두려워서 공격적 구매를 지속하고 있는데 전제 조건이 바뀔 때마다 바뀔 경우 구매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려하고 있는 단기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선도 업체의 투자 전략이 메모리보다는 로직, 파운드리 쪽에 집중되는 까닭에 한정된 재원 속에서 공격적 D램 투자가 돌출되기 좀 어렵다는 점이거든요. 아울러 또 다른 경쟁사인 마이크론 역시 판매 정책 공세적 입장을 유지할 뿐 투자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업황 둔화 요인, 이런 상기 우려 요인들이 단기 현실화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사업부별 전망을 좀 본다라고 하면 이제 PC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로 지속되는 1인 1PC 추세에 힘입어서 2년 연속 10% 이상의 고성장을 예상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사들의 적극적인 세트 빌드와 낮은 재고 상황으로 수요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향후 언택트 문화 정책으로 교육용과 이제 게이밍 PC 수요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게임이 이제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가서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2년, 3년 전에 샀던 PC들도 새로운 게임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계속 버벅거리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작년 동안에 뭐 이제 PC방이 많이 이용이 안 됐을 거예요. 그쵸? 뭐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PC방이 많이 이용을 안 됐을 건데 한 1년, 2년 정도 PC방이 쉬면서 게임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됐는데 그러면은 뭐 물론 이렇게 될 건 아니겠지만 게임 수준의 PC방 그 PC가 못 따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교체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에모 부분은 판매량의 급감화 스마트폰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못했지만은 펜트업 수요와 그 다음에 5G 전환 가속화, 모바일 업체 간 점유율 경쟁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올해 모바일형 디램과 낸드 수요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0% 그리고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SB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부터 하이퍼스케일러 중심 뭐 신규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수요가 빠르게 개선이 되는 추세이나 본격적인 수요 증가와 신규 서버, CPU 출시 효과가 뭐 가시화되는 하반기부터 뭐 상승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버 교체 수요가 가속화되고 컴퓨팅 성능 개선으로 메모리 채용량 증가 전망. 그 새로운 그 뭐 LG에서 나오는 컴퓨터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노트북이 있는데 이런 식인데 이게 막 360도 이렇게 막 접히는 그래서 태블릿으로 될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뭐 디램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뭐 8기가짜리 2개 갖고 16기가 램을 만들었는데 메모리를 요즘에는 그 8기가짜리 새로운 램을 장착했을 때 이게 오히려 성능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겠죠. 서버 교체 수요 이런 것도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에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이 출시될 때마다 계속 더 좋아지잖아요. 더 빨라지고 느낌상으로는 모르겠는데 일단 스펙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GP 같은 경우는 그래픽향 제품은 작년 출시된 신규 게임 콘솔과 PC 수요 강세로 올해 콘솔향 그 D램 수요는 60% 이상 그래픽 카드향 수요는 30% 정도로 머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밑에 뭐 질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 한 두 가지만 좀 볼게요. D램 응용 제품별 예상보다 강했던 응용초와 약했던 응용초 구분을 해본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떤가?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뭐 소비자 관련성이 큰 디바이스 서버로 구분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PC 게임 콘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응용 분야의 디바이스 시장은 연초 전망보다 세트 빌드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에 따라서 재택 수요가 지속이 되고요. 기존의 추세와 다르게 고사양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수요가 뭐 비지를 이제 충족하지 못하고 공급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버의 경우 1분기 수요 상황의 고객별 재고 포지션이나 수요 강도가 달라 전체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다른 응용처 대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각 하이퍼스케일러와 클라우드 투자 확대가 시장에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트 빌드에 대한 컨피던스도 확인이 되면서 2분기부터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신규 PCU 출시가 하반기로 가면서 시작되면 전반적인 수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사업에 뭐 투자를 하겠다?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발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거 한번 영상에서 올려드렸었는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운드리 투자 확대 시 8인치와 12인치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D램 캐파는 CIS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은 이렇습니다. 파운드리 투자 관련해서 8인치에 집중된 사업 계획을 고려 중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당장 12인치나 선단 공정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현재 SK 하이닉스는 100% 자회사인 시스템 IC가 국내에서 영업하던 8인치 사업을 중국으로 이전하며 가격 경쟁력을 낮추려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작년에 현재 키 파운드리로 명명된 매그나칩 파운드리 인수에 LP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8인치 사업에 대한 미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요. 향후 수급 상황이나 최근 문제가 되는 그 자동차 반도체에 있어서 대형 반도체 업체로서의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8인치 유형을 고민 중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뭐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하네요.
D램 캐파는 그 CIS 전환을 보수적으로 기조가 되어 있고요. 현재 D램과 낸드 수급이 타이트해서 D램 캐파를 뭐 CIS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좀 내용이 길긴 했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봤던 거 보고요. 지금 일단은 기다렸던 영역권은 왔습니다. 그쵸? 이거 이때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구간이에요. 약 2달을 걸쳐서 기다리니까 결국은 오게 되죠. 물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여기까지 100%가 단기간에 올라갔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계속 슈퍼사이클 이런 키워드가 생성이 되면서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이렇게 왔습니다. 이 라인에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안 올 것이다. 그렇게 댓글을 좀 달아주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요. 자, 일단은 왔습니다. 일단 기다린 곳에 와갖고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내가 신중하게 분할로다가 접근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 라인 15만원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중이다 보니까는 아직 마감이 안 됐어요. 자, 일단은 예상치거든요. 예상치, 잠정치, 외인들, 그 다음에 투신, 연기금, 물량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달 넘게 나오고 있죠. 투신과 연기금은 거의 한 달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외인들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본다라고 했을 때 매수 물량보다 훨씬 더 많죠. 일단은 하이닉스가 돌리려고 하면은 외인 매수 물량이 대량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물량 체크해 보실 때 우리가 보는 거 연기금 투신 그다음 외인 물량 요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밑에 또 121선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전 고점 라인이 있고요. 첫 번째 지지권 라인이 있는 12만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매수해 나가면은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트레스도 그렇게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좀 올려드릴 거고요. 저 이벤트 진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까지예요. 오늘 몇 시간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1년에 120만원 굉장히 큰 폭으로 할인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연락은 어떻게 준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서 주거나 아니면은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연락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추가를 하면은요, 무료 추천 종목 제공받고요. 기초 강의 80강 제공을 받고 이벤트도 제공을 받는데 이 이벤트가 어떤 거냐면은 스팟 이벤트예요. 깜짝 이벤트예요. 저희가 주력주라든지 단기 스윙이라든지 이런 단기 스윙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주력주 같은 거 저희가 목표 수익으로 잡아놨던 거 50%, 100% 이런 수익 구간에서 달성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또 대표님들이 좀 기분이 좋으니까 스팟 이벤트도 하고요. 깜짝 이벤트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는 저희가 하루 종일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 2주일 하는 거 그런 이벤트 내용은 아니에요. 30분 이벤트, 1시간 이벤트 이런 식으로 깜짝 이벤트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기재는 못 하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셨던 분들한테만 우선적으로 보내드리는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톡 친구는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카카오톡 상단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는데 요거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아이디로 추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이디 HBTV1004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한테 인사말 남겨주시면 상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대로만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